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요 지난 시간 문학에 이어서 독서의 수능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문학 수능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은 바로 보기를 적극 활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기에 감상에 필요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내용들에서 핵심 어구를 좀 잘 짚고 그 핵심 어구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내용 요소들을 학생들 스스로 작품 속에서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수업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대응하는 사고를 하는 것은요 독서에서도 유용합니다.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과는 이제 방향이 조금 이제 반대이긴 한데요. 문학에서는 보기의 내용을 먼저 읽고 보기에 대응하는 것을 지문에서 찾았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내용에 대응하는 것을 보기를 읽을 때 찾아서 서로 짝을 지으면 논리적인 사고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이제 그렇게 좀 서로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독서 수업의 이제 학습 지도 포인트. 첫 번째로 선생님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 연계 출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계라고 하면요. 문학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문학이 지금까지 주로 연계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사실 독서? 이거 연계가 된 거야? 라고 좀 물음표가 이렇게 막 찍힐 수 있게끔 실질적인 연계가 체감이 잘 안 되게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 독서에서도요, 이 연계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9월 모의평가 그 경향 그대로 이어나왔고요. 수능에서는 독서에 4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4개의 지문이 모두 연계가 되었고, 그리고 어려운 변별도가 높은 그런 세트에서 특히 그 기술과 그리고 인문 주제 통합 세트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연계 유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평상시에 독서 수업을 할 때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그 연계 출제 요소 중심으로 또 학습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시면요. 제가 2024학년도 수능,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 독서에 연계된 요소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을 좀 보시면요. 뭔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나요? 견해 주장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념 반복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 한계 문제점 또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그리고 원리 방법이라는 말이 특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건 많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반복되고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핵심 연계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견해 주장, 원리 방법. 이 세 가지에 관한 정보들을 특히 중요한 연계 요소로 여기시고 평상시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그 세 가지 출제 요소를 짚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잘 특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는 결국은 독해력을 기르는 그런 학습도 되지만 독서에서의 연계에 대한 대비 또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포인트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연계 출제 요소라는 것을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영역별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인문 같은 경우에는 견해 주장과 개념이 특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갈래의 특징, 가령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면 그 하이퍼 리얼리즘의 어떤 다른 갈래와 차이가 나는 지점, 즉 특징이 또 연계 출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이랑 기본적으로 견해주장과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해주장과 개념이 핵심 연계 출제 요소인데 거기에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회에서는요, 한 개 문제점을 연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비연계된 내용으로 이제 어떤 것을 제시를 하게 되냐면 한 개 문제점을 연계를 하면 한 개 문제점만 제시하고 끝을 내면 뭔가 글이 완결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어떤 내용이 뒤에 이어서 나올까요? 그 한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방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방안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연계교재에 없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연계된 작품들이, 연계된 지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한 개 문제점에 관한 정보들을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요건 경우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가 역시 또 연계가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연계교재에서 사회 법지문을 함께 학습을 하실 때 이 경우,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특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조항은요,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읽고 이해하는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 원리, 방법,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과 이제 원리,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과정이라든가 특징에 관한 정보가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념과 원리,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연계 출제요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지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짚어서 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독서 수업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함정입니다. 함정인데요. 자, 이 함정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형은요, 제가 그간 연계교재도 그렇고요, 뭐 문항개발을 많이 이제 해 보면서 요런 지점에서의 출제가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것이 평가원 문항에 이제 잘 적용이 또 되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함정 유형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각적인 유인으로 관습적 판단 유도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자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추론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시각이라는 감각에 이끌려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지난 6월 모의평가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그런 문항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보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기에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A가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영진의 구성을 변동시키지 않고라는 것은 자,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서 이들이 경영진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경영진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영진을 교체하지 않고 그 소수의 경영진이 전적으로 이런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학생들은 어떤 그런 착각을 하게 됐냐면 변동시키지 않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현행대로 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현행대로 유지라는 말을 이 보기랑 관련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3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고른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변동시키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이 시각적 요인에 의하여 그냥 추론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의 현행대로 유지는 사실은 무엇과 이제 관련 있는 내용이냐면 경영진을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하는 것,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동시키지 않고랑은 내용이 사실은 반대되는 것이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바로 이제 이런 지점을 학교에서 또 출제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시각적인 요인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니까 나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바꿔봐야지 라고 해서 문제 출제도 이제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지점들을 또 학생들에게 잘 짚어주시면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함정 유형은요, 바꾸기입니다. 이 앞선 강의들에서도요, 이 바꾸기 유형을 함께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자, 여기 1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는 말로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맞는 선택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그 한쪽 끝부분입니다. 한쪽이라는 말을 양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면 뭔가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이해만 한 경우에는 이 양쪽이, 즉 한쪽이 양쪽으로 바뀐 것이라는 것을 미처 짚어내지 못하고 이 1번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것 또한 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문항 출제를 하실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일 텐데요. 이런 평가원에서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시고 이런 지점들을 선택지에서 짚어서 학생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엇갈기입니다. 엇갈기라는 것은 외래어로 얘기를 하자면 크로스죠. 크로스인데 이렇게 크로스가 가능한다라는 것은 대비되는 짝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예로 제시해 드린 이 문항과 관련해서 그 대비되는 짝을 짚어보면요. 과정 1과 그 다음에 과정 1과 과정 3이 대비가 됩니다.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인데요.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거든요. 두 개가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과정 1은 과정 2와 교차하고 그 다음에 과정 3은 과정 4와 교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정 1은 과정 2와 교차하고 과정 3은 과정 4와 교차합니다. 그렇게 대비가 되는데 여기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한다라고 이렇게 엇갈려 놨습니다. 엇갈려 놨어요. 그렇다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문에서 우리 여러 과정과 관련해서 교차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봤으니까 이렇게 엇갈려 놓은 거에 대해서 이 지점을 미처 짚어내지 못하고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함정 유형을 또 학생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인과관계 이제 비틀기인데요. 상당히 그런 정답률이 좀 낮은 그런 변별력이 높은 그런 문항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추론적 사고 능력을 측정을 하는 시험에 이제 자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과 추론을 하는 문항들이 상당히 변별력이 높게끔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또한 확장성, 보완성, 높아진다, 낮아진다와 관련해서
결과 추론을 잘 했어야 됩니다. 1번 선택지, 확장성은 높아지는데 보완성은 낮아집니다. 결과를 비튼 거죠. 네. 2번 선택지, 네, 보완성 높아지지만 확장성 낮아집니다. 결과를 비튼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비튼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과 추론하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간략하게 그 과정을 쓰게끔 또 지도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추론하는 거는 학생들이 머리로 스치듯이 그냥 떠올리듯이 사고에서는 길러지지 않거든요. 꼭 손으로 이런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인과관계에 비추었을 때 이 보기의 내용에서 이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자꾸 쓰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결과 추론하는 사고를 학생들이 잘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업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4가지의 함정 유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4가지의 함정 유형은 평가원에서 독서 선택지를 만들 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함정 유형인데 문학에도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에서 살펴볼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에서도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함정 유형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정말 딱딱딱 다 또 이렇게 구별되는 건 물론 아닌데 왜 그러냐면 2가지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2가지가. 가령 관습적 판단 유도하기와 그 다음에 바꾸기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서요. 학생들에게 이런 함정 유형 중심으로 그 포인트들을 또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다고 한다면 학생들과 좀 더 좋은 그런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